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죠. 인재를 등용할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채용하지 마라. 이미 채용했다면 의심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아주 쿨한 생각입니다. 인재를 키운다, 인재를 아낀다, 사람이 재산이다.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는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기업이 어려울 때 그 기업주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기업이 문을 닫는 마당에 끝까지 사원들을 챙기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문을 닫게 생긴 판국에 사원을 유학까지 보내주려고 했던 걸 보면 김우중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한성실업의 김용순 사장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1962년 12월, 김우중은 홍콩 공항에 도착했다. 그의 런던행 비행기 티켓은 홍콩, 마닐라, 사이공, 싱가포르, 방콕, 뉴델리, 아테네, 로마, 파리를 거쳐 런던에 도착하게 돼 있었다. 어차피 고학을 해야 할 입장에서 가는 도중이라도 장사될 만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였다. 네, 한국무역관장 신상철입니다. 선배님, 저 김우중입니다. 저 홍콩 왔습니다. 오, 그래. 어쩐 일이야? 출장 왔니?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오다니? 아무튼 지금 곧바로 이리로 와라. 신상철 한국무역관장은 김우중의 경기고등학교 선배이자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다. 레이온 테피타가요? 그래. 알지? 한국에서 만드는 양복 안감으로 쓰이는 거. 그럼요. 이 바닥 생활이 몇 년인데요. 뭐 소량이긴 하지만 그게 요즘 한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아. 국산 양복 안감이 동남아로 수출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홍콩에도 들어오는군요. 저 선배님, 홍콩에도 양복질을 취급하는 수출입상이 있습니까? 많지. 카오룽 쪽에 가면 많어. 어서 오십시오. 김우중은 곧바로 직물시장을 찾았다. 그는 직접 점포에 들어가 분위기를 알아보기로 했다. 저는 한국에 있는 한성실업 김우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길인데 영국에서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해서 들러봤습니다. 예? 저희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보증할 겁니다. 영국하고 거래하실 때 저하고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우중은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점포에 더들러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대사관에 김우중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상대방이 신뢰감을 갖도록 하고 싶었을 뿐이다. 또 그로써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외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을 보증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국 대사관까지 언급한 김우중. 그는 이때 이미 유학도 유학이지만 사업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홍콩 직물시장과 연결만 잘한다면 최소한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김우중은 마닐라를 거쳐 월남의 사이공에 도착했다. 그날 한 호텔의 로비. 하이, 미스터 킴! 사카미야 너무로! 이야, 우리 이게 얼마만이지? 그는 일본의 도요멘카라는 섬유회사의 판촉 사원으로 서울을 오가다가 김우중과 알게 된 사카미야 노보루였다. 사카미야, 요즘 어딜 다니는 거야? 일주일 전에 홍콩에 갔다가 한쪽 좀 하고 귀국하는 길에 사이공에 들르는 거야.
사카미야, 이곳 사이공은 어때? 열대 지방이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편직이 잘 발달돼 있지. 많은 제품들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사이공에도 트리코트 공장이 있지. 소개 좀 시켜줄래? 어렵지 않지. 근데 왜? 트리코트란 실로 원단을 만들어내는 직조기의 한 종류다. 대부분의 옷, 신발, 자동차 시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단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사실은 내가 요즘 이걸 좀 만들었거든. 이건 원단 견본첩이잖아. 홍콩에서부터 직물 회사를 다니면서 모은 견본들을 한번 모아봤어. 트리코트 견본도 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근데 영국으로 유학한다는 사람이 견본책은 왜 만들어? 유학 마치고 다시 섬유업계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어? 김우중의 다음 기착지는 싱가포르. 그는 견본첩을 들고 싱가포르에서 큰 섬유 사업을 한다는 사람을 수소문에 찾아갔다. 견본이 꽤 다양하군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저는 한국의 한성실업이란 재벌기업의 후계자로 영국 유학을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적당한 신규 사업을 찾고 있던 중에 사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신망과 덕망이 높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좋소. 조건만 맞는다면 거래해 봅시다. 우선 17만 달러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는데 참석해 주겠소? 알고 보니 그 사장은 인도 출신으로 싱가포르 내에 있는 인도인 상공회의소 소장이었다. 그는 김우중과의 거래를 자축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는데 김우중은 그 파티석상에서 다른 기업들의 주문을 받는다. 무려 33만 달러였다. 그러니까 총 50만 달러라는 대수확을 거둔 셈이다. 그때 환율로 6억 5천만 원. 한성실업의 김용순 사장이 증권으로 날려버린 돈 3억 원을 메우고도 3억 5천만 원의 여유가 있는 돈이었다. 그것은 김우중이 런던 유학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사장님, 이게 바로 그 계약서입니다. 신용장도 곧 도착할 겁니다. 김군, 아유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저질렀는가. 예? 이 일을 누가 감당을 하겠느냐 말이야. 저 사장님, 자금 사정이 걱정돼서 그러십니까? 그 자금이야 수출 금융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물량이 자그마치 200만 야드야. 어? 그 원단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면 한 번을 왕복하고 다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일세. 그 물량을 무슨 수로 석 달 안에 만들어. 200만 야드를 한꺼번에 선적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선적 조건이 분할 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 받고 50일째 되는 날부터 선적을 시작하면 됩니다. 분할 선적이라도 그렇지. 김군, 그 우리나라에 트리코트 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 서울에도 몇 군데 있고 대구에도 있고 특히 부산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은 많지. 근데 트리코트 편집기는 전부 합쳐도 40대도 안 될 걸세. 편집기 한 대가 짤 수 있는 트리코트 원단은 600야드에서 1000야드. 전국의 편집기 40대를 독점 가동해도 하루 생산량은 3, 4만 야드다. 한 달 30일을 쉬지 않고 가동해도 120만 야드니까 계속해서 50일을 돌려야만 한다. 더구나 모든 기계가 고장 없이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었다. 김영순의 반응을 보면서 김우중은 런던 유학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던 일을 은근히 후회했다. 그러나
결정했습니다. 역시 어렵겠지?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뭐야? 알아보니까 마침 드리코트 공장은 여름에만 바쁘답니다. 비수기라서 거의가 공장을 놀리고 있답니다.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이, 참. 그럼, 유학 가는 건 어쩔 셈인가? 당분간 접겠습니다. 해봐, 그럼. 아니, 공장에 편집기가 5대라면서요! 5,000야드 빼는 게 왜 어려워요?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공장에서는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입으로는 가능하겠죠. 기계 한 대에서 1,000야드도 못 자를 겁니다. 24시간 풀로 돌려요! 일하는 사람들은 안 쉽니까? 쉬어가면서 해야죠. 돌려봐요, 그래도! 돌리다 죽어삐면 내가 책임질게! 봐라, 미스터리. 예, 과장님. 각 공장에다 전화 돌려. 뭐라고 할까요? 약속한 기일 내에 납품하는 공장에는 보너스 준다고 해! 경쟁을 붙여야겠어. 한 달이 지났을까. 공장마다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다. 김우중은 신용장 도착일로부터 50일째 되던 날부터 선적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마침내 한성실업은 김우중 덕분에 순식간에 부채를 정리하고 재건될 수 있었다. 1965년 봄, 김우중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한성실업은 여전히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공장을 확장했다. 그런데 김 부장 왔구만. 내가 퇴원이나 하거든 보자니까. 사장님, 신년도 사업계획은 보고받으셔야죠. 그래, 말해보게. 자, 우선 수출 계획은 작년에 2배로 200만 불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영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공장을 또 확충을 해? 너무 의욕이 앞서는 거 아니야? 금년에도 틀림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장까지 확충할 필요가 있을까? 하루하루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하청만 줘가지고는 마진이 적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는 한 수출을 자꾸 많이 해야 국내 산업도 발달하고 고용도 늘고 우리나라 경제도 향상됩니다. 자네 말도 맞지. 호나, 그러다가 만약에 이 세계 경기에 문제라도 생겨가지고 갑자기 섬유 수출이 퇴조라도 하는 날이면, 그땐 그 시설들을 다 어쩔 셈인가? 그때는 파산이야. 이봐, 그 일을 지나치게 버리지 말게. 이 내용은 1966년의 상황이다. 그런데 1990년대 대우그룹의 신화가 깨지기 전 김우중에게 필요했던 충고로 들린다. 아무튼 당시 김용순 사장의 충고는 김우중의 대우실업 창업으로 이어진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의 경영자 대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에서 70세라고 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우중 전 대우실업 사장입니다. 37살에 불과했습니다. 31살에 대우실업을 창업했으니까 불과 5, 6년 만에 그런 성과를 낸 겁니다. 바로 그 5, 6년간 치열했던 청년 김우중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